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수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자, 33회 공인중개사 대비 백선 특강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1번부터 10번까지 먼저 해설 강의를 아주 간략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선 문제는 네이버 밴드 공인중개사 민법 김하인쌤에 가입하시면 공지사항란에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출력하셔서 미리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해설 강의를 너무 늦게 올려 죄송합니다. 문제는 미리 많이 풀어보셨죠?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백선 문제는 꼭 알아야 할 우리 기출문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꼭 아셔야 되니까 다시 복습 삼아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늦게 올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자, 먼저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아닌 게 있죠. 강제집행, 강박, 통정허위 폐시, 명의신탁, 양도세 등 조세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강강어 신조, 강강어 신조 외웠고 이들은 103주 무효가 아닙니다. 1번 다음 중 반사회질에서의 법률행위 관한 설명 잘못된 겁니다. 1번 소송에서 증언, 증언은 사실증언입니까? 허위증언입니까? 사실증언이죠. 허위는 허위라고 써집니다. 사실을 말하는 게 원칙이라 원칙은 굳이 원칙이라 안 써져요.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동그라미죠. 이게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기라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증언하고 돈 받기로 하면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까지 유효, 그걸 넘는 초과가 무효죠. 이번 이제 강제집행 나왔죠. 동그라미 치시면 볼 거 없죠. 제일 끝에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에다 틀렸죠. 103조 무효 아닙니다. 3번도 양도소득세 동그라미 쳐요. 볼 거 없죠. 제일 끝에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강강허신조. 4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 폐미행위에 적극가담 동그라미 치면 제일 끝에 무조건 무효예요. 저당권도 다 무효입니다. 5번 아직 심의 안 나왔죠. 변호사가 형사소송 동그라미 쳐요. 승소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 위배에 맞았습니다. 반면 민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103조 무효가 아닙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표용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까지 경로해 주었다. 전형적인 이중매매입니다.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악의도 유효죠. 악의병은 토지 소유권 취득합니다.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채고 없이죠. 이행불능이라 채고 없이 갑과 계약 해지하고 다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병이 갑의 을에 대한 폐의 명의에 적극가담 동그라미 쳐요. 적극가담한 경우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동그라미 쳐요. 직접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 갑을 대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죠. 4번 갑병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즉 적극가담이죠. 그럼 병 절대적 무효라 0이에요. 0. 병으로부터 토지를 전득한 정 너도 무조건 무효. 0은 0이죠. 절대적 무효입니다. 정은 선이라도 무효라 갑과 병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게 무효란 말이죠. 5번은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 기준입니다. 본인 기준이 아니에요. 궁박만 본인이죠. 5번 만약 병이 대리인 무 동그라미 쳐보세요. 무가 병 본인 병을 대리해서 토지를 매수하면서 가부 배임 행위에 적극가담 동그라미 쳐요. 가담했다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 본인 병은 선이죠. 그래서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 기준이라 대리인이 적극가담하면 본인이 선이라도 무효라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3번 불공정한 법률의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모경함은 어느 특정 영역이 아니라 거래 일반 맞았어요. 2번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규정은 부담없는 증여 동그라미 쳐요. 증여는 무상행위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 전환 동그라미 쳐요. 전환범위 적용될 수 있죠. 근데 추이는 안됩니다. 4번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동그라미 본인 동그라미 맞았습니다. 5번 경매 동그라미 쳐요. 경매는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규정이라 백사조 무효라고 할 수 없다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적용되지 않죠. 경매는 법률 규정이라 법률 행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4번 의사표시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밑에 도달한 거죠. 도달했어요. 그래서 의사표시 효력이 생깁니다. 이번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발송할 때 살아있었죠. 유효. 사망하여도 의사표시 효력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유효. 정답 2번입니다. 3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이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한 것이 아니라 맞았죠? 다음 특정한 내용 맞아요. 특정한 내용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특정한 내용에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합니다. 4번 의사표시자가 다음 과실 없이 동그라미 쳐요. 과실로 틀립니다. 무과실이에요. 과실로라고 올해 감정평가사에 나왔어요. 무과실입니다.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서 송달할 수 있습니다. 5번 공인사법상 개업공인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동그라미 쳐요. 직접거래 한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규정 동그라미 쳐요. 즉 직접거래하면 중개사법에서 3-3으로 처벌됩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돼요. 그래도 행위는 유효입니다. 이게 단속규정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허위표시 3자가 요즘 시험에 잘 나옵니다. 허위표시 가장행위가 있으면 그 후에 나온 자가 제3자고 그 전에 나온 사람은 X, 제3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위표시 가장행위가 먼저 있고 이걸 통해서 시간적으로 이후에 나온 자가 제3자예요. 이에 관한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 자, 갑과 을 간에 우리 가짜 채권을 만들었어요. 갑이 가짜 채무자, 을이 가짜 채권자. 근데 을이 파산 선고 받아버립니다. 그럼 우리에게 채권자들이 파산 채권자가 있는데 이 파산 채권자를 위해서 을 재산을 관리할 파산 관제인을 선임합니다. 이 병은 당연히 제3자인데 얘가 선인가 악인가 문제가 되는데 이 병 파산 관제인은 이 파산 채권자를 위해서 일하니까 이자를 기준으로 병의 선의 악의를 판단합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파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이 10명이라면 10명 중에 단 한 명만 선이라도 병은 선이 그래요. 그럼 반대해서 가면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니라 즉 단 한 명만 선이라도 병너는 선이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애옵니다. 파산 관제인 5글자, 선이 제3자 5글자요. 그러니까 쌤, 악이 제3자 5글자인데요. 그럴까봐 파산 시옷자라 선이 시옷, 산 거꾸로 선이에요. 그래서 파산 관제인 선이 제3자입니다. 문제 5번 의사표시 설명 틀린 겁니다. 기억,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이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고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면 그게 진입니다. 자, 니은 매도인의 하자담원 책임 동그라미 쳐요. 이게 성립하면 착오 동그라미 쳐요.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 취소권은 폐지되지 않는다, 즉 인정된다죠. 담보책임은 계약법에 있고 착오는 민법 총칙에 있어서 두 개는 전혀 별개입니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자와 상관없이 별도로 착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디귿 통정의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 파산 관제인 선의 제3자, 파산 관제인은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이 맞았습니다. 리을 통정의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 진의어 표시의 불일치관에서 상대방과 합의 동그라미 쳐요. 합의가 있어야 되죠. 틀린 거라 정답은 1번입니다. 이어서 은유경의 사례를 공부하겠습니다. 감남에게 X가 있는데 감남이 을료를 끔찍이 사랑해서 부동산을 증여합니다. 근데 증여세가 비싸기 때문에 세금 적게 내라고 허위로 매매로 꾸몄죠. 가장매매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합니다. 가장매매 무효지만 매매 속에 감춰진 행위, 그게 은유경이죠. 이건 유효입니다. 왜냐하면 감남과 을료 둘 다 증여의사에 있어서 이게 유효가 되니까 을 등기도 유효가 됩니다.
어차피 을에게 등기가 넘어가야 돼요. 실체관계 부합에서 을 등기 유효입니다. 근데 우리 병에게 팔고 등기하면 병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냐면 병은 을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았죠. 네 을이 완전한 소유자라 완벽한 권리를 승계받으면 뭘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완벽한 권리 그대로 승계합니다. 헛갈리니까 을이 유효면 수학으로 100이에요. 100을 승계받으면 뭘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100 지급합니다. 앞사람 100은 뒷사람 100, 100은 100 하면 끝납니다. 문제 6번.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 을에게 증여 유효,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이를 매매 무효, 매매로 가정하여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유효죠. 증여가 유효라 등기 유효, 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을 써요. 이제 100, 을 유효 100. 을은 엑스토지를 병, 너는 무조건 100, 100은 100, 악이라도 100. 병에게 매도하고 등기했다. 옳은 겁니다. 1번 갑을 사이 매매는 무효고 2번 갑을 사이 증여는 유효죠. 3번 갑은 악이병 100이죠. 100 유효. 악이병에게 엑스토지 소유권 이전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4번 병이 100이요. 100. 병이 갑을 사이에 증여계약에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선이죠. 과실이 있더라도 병은 무조건 취득하죠. 100은 100. 5번 병은 갑을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만 들렸죠. 선이 악이도 소유권 취득하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허위표시 사례를 보겠습니다. 갑에게 X가 있는데 A가 갑의 채권자입니다. 갑은 A 돈 떼어먹기로 했어요. 근데 갑이 돈을 갚으면 채권자가 X 부동산을 강제집행할지 모르니까 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을과 매매하고 을 앞으로 가짜로 매매했죠. 등기를 빼돌립니다. 그럼 이건 무효가 되는데 자 이때 무효인데 이행했으니까 반환 청구나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을까요? 판단 기준은 이게 103조 무효인가? 근데 이건 103조 무효 아니죠. 그러니까 강강 허신조, 강제집행, 허위표시 이건 108조 무효이지만 103조 무효가 아니라 반환 청구나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을이 말소되기 전에 병에게 팔고 등기하면 원래 앞사람 무효면 병이 무효가 돼야 될 텐데 무효 원인이 허위표시면 이 선의 3자 보호가 있어요. 그럼 병이 선의는 추정되니까 병이 선이라면 유효가 됩니다. 반면 병이 악이라면 보호 규정 없어서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는 을 무효면 0이에요. 0. 그럼 0은 원래 0이 되는데 여기처럼 선의 3자 보호 규정이 있다면 0이 예외적으로 100 유효로 바뀝니다. 그리고 악의는 무효는 0이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는 자 앞사람 0이면 원래 뒷사람 0, 0이에요. 근데 여기처럼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100으로 바뀝니다. 다음 병은 선의로 추정돼요. 병이 선의라고 입증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선의병이 정에게 팔고 등기하면 정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이제 앞사람 100이니까 100은 100에서 정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다음 악이 병 무효인데 악이 병이 정에게 팔고 등기하면 정은 선이라면 보호됩니다. 0이 100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병은 3자죠. 그럼 정도 제3자입니다. 뭐 병만 제3자고 정은 제4자, 그 뒤에 5자, 6자 그거 아니에요. 병이든 정이든 가장매매 후에 나왔죠. 다 제3자입니다. 그럼 정이 보기에 앞사람 100명이 악이어서 100명이 무효라도 101번째 정, 나만 선이면 보호됩니다. 이건 다 비통착사강 다 똑같아요. 자, 문제 7번.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해서 을과 통정허위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주었다. 을 무효죠. 그 후 을 써요. 0.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 씁니다. 100. 선이 병 보호되죠. 100. 병과 매매하고 등기했습니다. 1번. 병이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죠. 2번 갑은 병 100이죠.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3번이 아직 시험이 안 나왔어요. 아까 정. 3번 병 100 써요. 100. 병으로부터 부동산 전득한 정 너도 무조건 100. 100은 100. 정이 악의인 경우 정 소유권 취득합니다. 4번 병은 선의로 추정되니까
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이 선이라는 걸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갑이 악이라고 증명합니다. 5번 병이 자 선이 동그라미쳐요. 선이라면 과실 동그라미쳐요. 그럼 선이가 중요합니까? 과실이 중요합니까? 선이면 과실도 부호되죠. 선이 안에 과실, 무과실 다 포함되죠. 그럼 선이 3자가 부호되니까 과실도 부호됩니다. 그래서 선이라면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 취득한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사기강박 110조 1항과 2항을 보겠습니다. 110조 1항은 갑과 을이 매매계약책이라면 갑과 을이 매매계약 당사자죠. 자, 그런데 을이 갑에게 사기강박 당해서 갑과 매매하면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죠. 이게 당사자 간 사기강박입니다. 110조 2항은 매매는 갑과 을이 했거든요. 그럼 병은 제3자죠. 자, 근데 을이 병에게 사기강박 당해서 갑과 매매했어요. 그럼 우리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원칙 취소할 수 없죠. 왜냐하면 상대방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만약 취소할 수 있게 하면 을이 병을 꼬셔서 친구 병과 둘이 짜고 사기친 것처럼 해서 을이 취소하면 상대방 갑이 손해보니까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을은 원칙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상대방 갑을 보호할 필요 없을 때 갑이 을이 당했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 하나여 예외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할수 반대가 뭐죠? 상소모입니다. 그럼 갑은 매매할 때 태어나서 을을 처음 봤을 거니까 을이 사기강박 당한 걸 모르는 걸 원칙으로 봐요. 상소모가 원칙이라 취소할 수 없는데 상할수에 한해서 예외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을이 취소하고 못하고는 을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 갑 상태에 달려서요. 그러면 상소모면 취소 못합니다. 근데 취소 못하더라도 나를 속인 썩으른 병에게는 불법행위 책임 물어야겠죠. 그래서 병에게 불법행위 책임 묻기 위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해야 한다 틀립니다. 취소 못하더라도 병에게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단병이 만약에 갑의 대리인입니다. 그럼 대리인도 여기 말한 제3자일까요? 아닙니다. 대리인은 1항으로 올라가서 을이 보기에 갑이나 갑 대리인 그놈이에요. 그래서 이건 1항 당사자의 사기강박이라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외웁니다. 대리인이 기망강박하면 대리인은 제3자 아니라 1항이에요.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합니다. 본인이 알아야 돼요. 본인이 몰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8번 의사표시 설명 틀린 겁니다. 자, 1번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서 손해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 동그라미쳐요. 불법행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착오에 빠진 사람은 나쁜 놈이 아니라 멍청한 놈이죠. 나쁜 놈 아니라 위법성이 없으니까 불법행위 성립하지 않습니다. 2번이 착오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죠.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 동그라미쳐요.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 동그라미쳐요. 그럼 취소권 행사하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죠. 무효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해지 후 취소할 수 있어요. 기침할 때 해취할 수 있다. 해지 후 취소할 수 있다. 해취해옵니다. 3번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라면 표의자는 예외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4번 제3자 사기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표의자는 다음 뒤에 상할수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5번은 어떤 게 눈에 보이죠? 5번은 동그라미쳐요. 대리인의 기망 동그라미. 그럼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라. 제일 끝에 취소할 수 없다고 무조건 틀렸죠.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입니다. 다시 5번. 대리인의 기망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이더라도 몰라도 선이라도 취소할 수 있답니다. 9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 소유하였다. 옳은 겁니다. 자, 팔아달라 그랬죠. 1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창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번. 만약 갑이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자, 포괄적 동남처요. 포괄적이 초과되죠. 포괄적 대리권을 소유한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 뒤에 동그라미쳐요. 기일연기 동그라미. 이렇게 포괄적 대리권을 주면 기일연기할 권한 있답니다. 둘 다 틀렸죠? 3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한 대리를 해지할 수 없죠. 매매하라 했지. 누가 해지하라는 적 없죠. 4번. 을이 병과 대리행위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병이 매매계약을 적부하게 해지한 경우 그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갑과 병 맞죠. 대리에서는 행위만 대리인이죠. 모든 효과는 다 본인입니다. 원상회복도 다 본인 갑이에요. 갑. 5번. 을이 한정후견 개시 심판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 대리권 소멸하지 않죠. 성년후견일 때 소멸하고 한정후견은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 대리인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2번 두 개 묶어서 복대리에서 1번, 2번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럼 1번 복자였어요. 복 1번. 그럼 복 받침이 뭐죠? 받침 기억자죠. 기억을 니은으로 바꿔요. 그럼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누구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현명합니다. 눈만 크게 떠요. 복자 받침이 기억이죠. 기억 다음에 니은. 그럼 1번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현명합니다. 2번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합니다. 3번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매매대금 전부 지급받고 자 그럼 대리인은 돈 받을 권한이 있죠. 그래서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전부 받았죠. 그럼 상대방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대리인이 전달하지 않았죠. 그건 본인과 대리인이 알아서 합니다. 그 뒤에 상대방의 대금 지급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소멸했습니다. 소멸했어요. 4번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대리행위 하더라도 유효 법정 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죠. 따라서 완전 유효하게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대리할 수 있어요. 그래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5번 대리인이 수요인 여러 명일 때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 원칙이 각자들이죠. 깡패 X, 깡패가 아니에요. 공동이 아니라 각자들입니다. 4번입니다. 이 시간에는 33회 백선 특강에서 1번부터 10번까지 해설했습니다. 다시 잘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